서울대를 입학하셨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서울대에서 또 경희대로 가셨어요. 좀 더 실용적이고 즉각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런 공부를 해보자. 책보다도 환자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더 큰 스승입니다. 항상 믿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서초동에서 두각경희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준입니다. 서초동 가족 주치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기로 원장님이 네. 전국 수석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전국 수석을 할 수 있나요? 뭐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때 컨디션이 좋아서, 그래서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공부 비결은 없으셨어요? 다 비슷비슷할 텐데요. 잘하는 분들 많으시니까 딱히 비결이라는 건 뭐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좋은 컨디션을 사실 사람이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원장님만의 컨디션 조절 비결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나름 건강한 편이라서 그런 게 딱히 있다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요즘에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했으면 좋을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이 많이 약하거나 소화가 너무 안 되거나 평소에 머리가 아프고 비염이 심한 경우,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심한 경우,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하고 관리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 수석도 너무 대단하신데 서울대를 입학하셨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더 특이한 게 서울대에서 또 경희대로 가셨어요. 왜 이렇게 서울대에서 경희대로 옮기게 되신 거예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한 10년이 지났죠. 대학교 입학한 지 10년 지났고,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신경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한 30즈음이 된 것 같은데, 단순하게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때 공부를 하다가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약간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낀 것 같고, 좀 더 실용적이고 즉각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런 공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그렇게 체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30살 돼서 공부할 때 보니까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한 거고, 집중력도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또 사실 그 외에도 다른 분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한의를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어떤 것 때문이셨어요?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또 많이 힘들었어요.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막상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 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나서 되게 많이 편해지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것도 공부를 해보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원장님이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된 비결에서 집중력, 체력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약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건가요? 체력이라고 하면 이제 보양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집중력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은 컨디션이 유지가 되면 집중력도 최고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잠을 잘못 자면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항상 머리가 아픈 친구들 같은 경우 당연히 집중이 안 될 테니까 머리 아픈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주면 훨씬 집중이 잘 될 수 있겠죠. 총명탕이라는 이제 알려져 있는 한약이, 그 약재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처방을 하고, 그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은 결국 집중력이 좋아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좋은 결과가 있겠죠. 원장님 아드님도 한약을 계속 드시나요? 저희 집은 거의 매일 먹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저희 아들, 저희 아내도 그렇고 항상 먹고 있고요. 특별하게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 처방을 해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또 한약을 꾸준히 먹고 있죠. 아직 아들은 한약을 먹고 공부를 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키는 일단 좀 큰 편이거든요. 효과가 있지 않나. 자녀 키 곰이신 분 약간 혹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별로 크진 않잖아요. 근데 큽니다. 수험생 환자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수험생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처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건강 측면에서 이 친구가 어디가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리통이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를 아주 나쁜 컨디션으로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문제를 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아픈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것도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머리 아픈 이유는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면은 훨씬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아토피로 고생했던 여학생들 꽤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특히 이제 한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휴학을 해야 될 정도로 심했던 친구도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모에 관심이 아주 많잖아요. 화장을 하고 싶어도 화장을 할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근데 너무 증상이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치료도 같이 보통 병행을 하는데 그럼 이제 하루는 좋았다가 좋으면 항상 환하게 웃고 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게 왔다가 또 어떤 날은 확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한 3개월, 5개월 막 이렇게 꾸준히 치료했던 기억들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원장님 뵀을 때는 정말 쉬지 않고 공부하는 의사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스타그램에 책 서평이 계속 올라오시더라고요. 진료 보시느라 되게 바쁘실 것 같은 와중에 또 꾸준하게 이렇게 독서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원래 독서를 해야죠. 꾸준히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은 재미로 읽고 근데 그냥 읽기만 했더니 남지 않으니까 가볍게라도 남겨봐야겠다라고 최근에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 공간에서 저도 나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진료할 때는 환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누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책 종류들을 올리긴 하지만은 건강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책들을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그럼 실제 환자분들한테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세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은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요즘에는 스트레스 질환들이 많은데 치료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환자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런 경우에는 간혹 추천하기도 합니다. 원장님 앞에서 계속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꾸준하게 공부하는 의사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드는데 어떠세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좀 우습죠, 저는. 근데 이제 임상을 하고 환자분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느끼는 바가 있는데 아는 게 얼마 없을 때는 되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단순하지 않구나.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책을 보면 볼수록 의료는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답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개개인마다 다 다른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이 환자분 다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죠. 네.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의사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믿고 맡기는, 신뢰하는 의사 이런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저도 역시도 그렇고 좀 더 어렸을 때는 치료를 잘하는 명의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이 정보 홍수 속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를 믿고 진료받으러 와주신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두각경이 한의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력, 공감, 책임 이걸 모토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환자분들을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감사하고요. 책보다도 환자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더 큰 스승입니다. 항상 믿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